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어디 외출하기도 힘든 그러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모두들 낙상 사고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을 들면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러한 정책의 실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가지고 온 국민이 그 당시에 체감하던 거하고 통계 자료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았고, 장관의 인식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차이가 너무나 컸는데, 그것이 이제 통계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18일 문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면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를 자기 입맛대로 조작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식회사로 따지면은 분식회계, 곧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을 장부를 멋지게 회계장부를 재무제표를 멋지게 만들어서 이쁘게 화장을 해서 속여서 투자자들을 주주들을 유인하고 주주라든가 어떤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식회계죠. 이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분식 회계죠. 정치적인 사기, 국민들의 지지와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사기 행위가 바로 통계 조작입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이라 하면 직접적인 무슨 어떤 고문이나 살인이라 살인 방조라든가 국민을 구제해주지 않는 것, 그의 범과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김현미 장관 한 달 나와서 부동산 이렇게 20 몇 회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실정과는 맞지 않는 수요 억제 정책이었죠. 수요 억제 정책.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부동산 규제들을 취득을 못하게 이렇게 중과세도 하고 취등록세도 희한하게 8% 12% 이렇게 올리고 대출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도 금지하고 이렇게 생쇼를 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하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니 집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힘드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통계를 들이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강제로 올렸죠. 사실 다른 임금은 억지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뭐 올리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최저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면 그걸로 이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던 그러한 어떤 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그래,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올랐겠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 소상인들,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이제 해고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제 자기가 인원을 줄이고 피고용인을 줄이고 자기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래저래 피해가 더 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또 분식 회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청장도 바꾸고 뭐 이런저런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북평화쇼, 이것도 결국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북한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0%라고 하잖아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비핵화를 할 수가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 바로 비핵화죠. 정권이 아니라 김정은 일족의 안위를 위해서는 비핵화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허위, 잘못된 통계와 판단에 근거해서 쌓은 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은 모래 위에 허구와 가짜 위에 세운 정권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국민들 돈 나눠주고 코로나 시국에 돈 뿌려서 현금으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잘리지 않는 사람들은 늘리고, 잘린 사람들은 이제 뭐 노인들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아니고 공공 일자리라 해서 무슨 불도 끄고 풀도 뽑고 뭐 희한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 결국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잘리는 사람들을 어디 고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고용해 줄 데가 없으니 전부 이제 나라에서 공공 일자리로 해서 잘리는 사람들 돈 몇 푼 쥐어주고 일자리 이제 통계에 흡수를 하고 이제 고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국민을 기망하면서 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참 왜 이렇게 사느냐,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와 허구 위에서 사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죠. 일부 지지하는 세력들. 뭐 통장에 돈 꽂아주니까 돈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골수 어떤 이론적인 종북 좌파 이런 세력들도 있지요. 그래서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부 허구에 기반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공공 일자리를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 고용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국민을 눈을 가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됐던 것은 아니지만 1, 20만 원, 30만 원 주면 도움은 되겠지요. 놀던 사람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 괜찮은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창출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쉬운 거 있는 놈 족쳐가지고 대기업 족쳐가지고 돈 뺏어서 이제 없는 사람 나눠주면 표가 바로 연결이 된다 이런 장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면한 인기 영합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참 그냥 뭔 근거로 이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 변호사도 하고 인권 변호사로 뭐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 참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권이 되면 무슨 뭐 정권의 아니라든가 정권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우선으로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없다 이거죠. 기준은 그저 인기만 많으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참 모든 것들이 다 뽀록이 나는 그러한 시절이 도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국정농단 그러한 사건에 그러한 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정권을 획득하게 되어서 그냥 정권을 어부지리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어떤 사람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어떤 비전이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통계청장을 이렇게 막 결론이 안 좋았다고 해서 바꾼다 이런 거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결국에는 옛날 조선왕조 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사관원도 있고 말이죠. 상소도 있고 자기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그렇게 옆에 두고 있었고 사초를 또 그렇게 기록하고 바로 거기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거기 궁전에서 이렇게 대궐에서 뭐 계속 붓으로 뭘 써대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초를 전부 이제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 교체를 하고 참 새로운 통계 그걸 들이대고 성과 나오는 정책을 성과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계의 기준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사람이 인격적인 성찰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람이 뭐 남이야 뭐라 하든 내 자기 기준에 어떤 쭉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국정 운영이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부동산의 통계 조작이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기 통장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여러 가지 뭐 옛날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라든가 뭐 제3자 뇌물교부 이런 것으로 이제 되었는데
이렇게 지지율 제고와 정책 효과를 이제 마사지를 했다 하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 이러면은 그러한 개인적인 비리 어떤 집권자의 어떤 사적인 접근 세력에 대한 비위 이상으로 공공적인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권 총체적인 어떤 비리가 되는 거죠. 정권의 정책과 그 효과를 조작을 한다. 이런 셈이 되는 것이라서 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변호사도 하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사람의 행위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원래 많죠. 최근에 이제 풍산개 반납 사건, 예? 그러면서 또 계달력을 또 찍어서 또 기부금도 하고 이런 것 사건, 예? 어떤 같은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이 많다. 이런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라의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괴감이라 할까요? 참 스스로가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고 통탄이 된다. 이런 거죠. 아유, 형편이 이상에 대해서 못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탄핵의 어떤 불행한 사태 가운데서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옆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동안 이제 국정을 희한하게 괴상하게 이끌고 갔다 이런 것이고 뭐하러 그러고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제 그와는 달리 참 인생 훈훈하게 사는 기사 하나 나왔는데 이성기 가수 겸 배우 후크 엔터테인먼트하고 음원 정상금 갈등을 빚어온 이성기가 후크에서 돌려받은 음원 수익 미정상금 50억 상당을 전액 기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가지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참 50억이 일반 국민들은 감히 만져보기 어려운 그러한 돈이죠. 요새 이제 대장동 사태가 나서 4천억 또는 1조에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30억 4억 이런 것들은 그냥 껌값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보도상으로는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는데 5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승기는 옛날부터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장애 아동, 휠체어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편지를 보고 더욱더 힘을 얻었다. 이런 것이죠. 좋은 일을 해보면서 더욱더 자신이 기쁨을 느낀다. 이것이잖아요. 또 이렇게 지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건가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고 지금도 한다. 주변에 정말 돈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행동과 좋은 인품을 가진 좋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교감을 한다. 이거잖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라는 것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짜가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것, 진실된 것, 이건 기초 위에서 행복이 있어지는 거지.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은 행복의 기초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다 아는 거죠. 내 스스로가 가짜라는 것을. 그런데 참된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도 속여야 한다, 이런 거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가짜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속여야만이 자기 자신이 편해질 수 있다. 이래서 진짜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 우리가 변호사 하고 있지만 변호사도 하는 의뢰인도 진짜 사기꾼이 되려면 자기가 수임한 변호사도 속여야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변론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여야 진짜 사기꾼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신병자의 수준이고 참된 인생의 길은 자기 자신의 진실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진실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본질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제 통계 조작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통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세운 성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나지 1, 2년, 2, 3년 지나지 않아 이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파도가 한번 치면 휩쓸려 가 버리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헛된 영화, 헛된 영화 그 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인가요? 그 시절에 성철 스님을 한번 면담하러 친견이라고 하죠. 하러 왔다는데 안 만나 주었다는 보도를 언젠가 보았습니다. 이런 속세의 어떤 부귀영화, 공명이라 이름이라는 것은 비록 역사책에 남아있지만 그냥 지구의 옛날 주인이 공룡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구의 한 시절을 점유하다 살다가는 하나의 생명의 일종으로, 털없는 원숭이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모두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 전술, 득표술 이런 것만으로 또 통계를 조작하고 속이고 국민의 눈을 잠시 멀게 해서 속여가지고 지지율을 얻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제 통계 조작까지 이제 수사를 앞으로 받게 된다면은 박근혜 시절의 국정농단, 일부 인사들의 어떤 그러한 제3자 뇌물 교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이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과연 그리했던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